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거예요. 평생 함께할 보험, 보험 상품 선택할 때 6가지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글자 그대로 6가지 체크를 할 거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보험료 저렴하냐, 같은 내용일 때. 두 번째, 회사 안전하냐, 오래 갈 수 있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험금 청구했을 때 절차는 간편하냐, 내지는 지급할 때 쿨하게 지급을 하는지 청구의 편의성 볼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담보가 있을 때 그 회사에서 얼마까지 받아줄 거냐, 가입 한도도 고려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 청구 이력이 있던가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이 있을 때 그 보험회사에서 나를 어떤 조건으로 가입시켜 줄 거냐, 인수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 해지하려고 가입할 거는 아니지만은 혹시라도 해지를 하게 됐을 때 환급금도 회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이제 6가지 사항을 보고 나시면 왜 보험 회사 또 상품 선택할 때 신중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살펴볼게요. 요거는 30세 남자를 기준으로 해갖고 몇 군데 회사에 설계를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100세 만기 기준이고요. 보험료는 30년 납 기준이에요. 자, 우선은 이제 일반암 5천만 원을 놓고 봤을 때 A사를 보니까 월 보험료가 35,300원이에요. 근데 B사는 4만 원이 넘고요. C사와 D사는 47,000원 정도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장금액 암 진단비 5천만 원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A사의 경우에는 35,300원만 내면 되지만 C사, D사 가입하면 같은 보장인데 47,000원을 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A사 대비해서 C사와 D사는 몇 프로? 약 35%가 비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대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기준으로 1,960원입니다. 심혈관은 6,180원이에요. 근데 C사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보장받는데 17,280원을 내게 됩니다. 이거 몇 프로 비싼 거예요? 거의 60% 비싼 겁니다. 자,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같은 사람이 같은 보장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 회사의 설계를 받아봤을 때 보험료는 담보에 따라서 한 30에서 40% 정도, 많은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 가까이 비싸게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내는 보험료를 그냥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1년 내고 맙니까? 보통 20년 동안 매월 내야 되잖아요. 그럼 원금만 2,4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를 내가 신중하게 고려를 해갖고 가성비 좋은 회사로 가게 되면 2,400만 원으로 평생 보장을 받을 거를 어떤 회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거보다 35% 비싼 3천만 원 이상을 줘야만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나는 비싸도 이 회사로 갈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다라면은 후회는 없겠죠. 하지만 몰라서 그렇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시는 거라면 나중에 속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입하실 때 여러 회사를 좀 비교를 해 보셔라. 자, 그러면 야, 싸다고 좋은 거냐? 싼 게 비지떡 아니냐? 요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 보험은 내가 평생 갖고 가야 될 보험인데 혹시나 보험료 싸다고 싼 회사 가입했다가 나중에 그 회사 망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면 보통의 경우에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가 소형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사는 뭐냐면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회사 규모가 작은 겁니다.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낮고 회사가 규모가 작다라면은 그 회사는 무조건 불안한 회사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랑은 별개지만
우선 이제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조그만 소형 회사가 보험료가 저렴하고 경쟁력이 있는 건 맞아요. 중대형사, 이미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면 알만한 회사들은 생각보다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러면 나는 비싸도 큰 회사를 갈 건지 아니면 저렴하지만 작은 회사로 갈 건지 안정성 중심으로 갈 건지 가성비 중심으로 갈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가성비 중심으로 가시길 원하죠. 근데 걸리는 게 뭐예요? 이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 회사가, 보험회사가 망했을 때 우리 고객님이 가입하신 보험들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험금을 청구를 할 때의, 편의성인데, 어떤 회사는 뭐, 전화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병원 갔다 온 영수증을 사진 찍어가지고서 앱으로 딱 보내면 바로 즉시 보험금이 청구가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도 요즘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는 뭐, 얼마 이상, 청구 금액이 얼마 이상 넘어가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방문을 하든가 아니면 우편으로 뭐 접수를 하든가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형사가 보험금 청구의 인프라는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중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청구 절차가 좀 더 쉬운 면은 있어요. 근데 뭐 절차야, 뭐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청구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보험금 지급 시 정확하게 지급을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정확하게라는 의미는 고객님들은 사실 어디서 보험금이 얼마가 나올지 내가 이제 그 청구한 건에 대해서 어디서 보험금이 얼마가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그거를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데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제 7개 보험회사에 한 분 고객입니다. 7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고 스텐트 삽입술을 하셨어요. 입원도 하셨겠죠? 그래서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를 청구를 하는데 보통 수술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수술비가 예를 들어서 질병 수술비가 있고 뭐 16대 질병 수술비가 있고 뭐 2대 질병 수술비가 있다. 그러면 이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회사에 내가 수술비를 3개를 가입을 했다. 그러면 수술비는 몇 군데에서 나와야 돼요? 질병 수술비, 2대 질병 수술비, M대 질병 수술비에서 다 각각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청구한 7개 보험 회사 중에서 3개 회사가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어요. 그것도 몇백만 원을. 이거를 만약에 그 설계사가 하나하나 따져서 왜 이 금액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라면은 보험회사는 그것만 주고 어떻게 됐다? 혼났을 거다. 고객은 뭐 제대로 못 받은 것조차 인지조차 못한 상태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일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로 결석으로 이제 최파 석쇠술, 지금은 그게 질병수술비에서 담보조항에서 빠졌습니다만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최파 석쇠술을 해도 보험금이 질병수술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6개월 이내에 받은 거는 하나의 그 수술로 받지만은 6개월 이후에 받은 거는 각각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 고객님이 요로결석으로 2번 질병수술비를 청구를 했는데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2번 나와야 되는데 왜 한 번밖에 안 나왔냐 따져봐라 이랬더니만 그 심사 담당자가 보험금 지급 담당자가 하는 말이 원래는 이게 지급을 안 하는 건데
자기네들이 실수로 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수로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거를 회수는 못하고 2번 지급은 못합니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장난하냐 빨리 내놔라 해갖고서 바로 또 지급이 됐어요. 이런 일 비일비재하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정확하게 지급하느냐. 뭐 작은 회사에서는 막 안 준다고 그러던데 이거는 큰 회사 작은 회사를 가리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에 관한 한 사실은 회사의 규모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경험 있는 설계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보험금을 청구해 주느냐, 그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조사가 나올 가능성, 이거는 큰 회사 작은 회사 차이가 있을까요?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죠. 나올 거는 뭐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나와야 되는 거고, 안 나와도 되는 거는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똑같이 안 나오는 게 많은데, 실무적으로 보면 작은 회사가 조사 나오는 비율이 더 높더라. 그거는 뭐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소형사는 보험료가 저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률 관리를 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소형사라고 얘기하는 몇 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대형사에서 청구했을 때보다 실제로 고객님한테 조사가 나갈 확률은 좀 더 높더라. 그건 제 실무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보험금 지급을 할 때 큰 회사냐 작은 회사냐, 작은 회사는 막 안 주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청구할 때 불이익 안 당하려면 설계사님을 잘 만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 요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담보별 가입 한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보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걱정되는 질병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 있다든지 뭐 그러면 나 2대 질병 필요한데, 혹은 뭐 가족 중에 누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담보들이 더 각별하게 느껴지겠죠. 근데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유사암을 1,000만 원까지만 해주고 어떤 회사는 2,000만 원까지 해주는 회사도 있고요. 2대 질병 진단비,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를 2,000만 원씩 받아주는 회사도 있고 1,000만 원밖에 안 받아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수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빵빵하게 넣어주는 회사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절반밖에 안 넣어주는 회사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담보가 어떤 담보인지 우선 확인을 하시고 그 담보들을 이 회사에서 얼마까지 가입을 시켜주느냐, 이것도 보험 회사 또 상품 선택할 때 중요한 포인트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 기준입니다. 똑같은 고객을 똑같은 내용을 고지를 해갖고 심사를 요청을 했을 때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이력이 다소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A사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할증도 없고 부담보도 없이 승인이 났습니다. A사는. B사 같은 경우에는 암진단비, 2대 질병 진단비, 수술비 넣었는데 암진단비 빼고 전부 다 인수 불가. 이렇게 결론이 났고, C사 같은 경우에는 할증은 없지만 양쪽 발에 부담보가 2년이 잡혀 있었어요. D사 같은 경우에도 일반 보험으로 쿨하게 승인이 났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내용을 고지했을 때 회사마다 어떻다? 인수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력이나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좀 다양한 회사에 넣어서 인수 기준이 좋은 데를 찾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지 환급률인데, 나는 어차피 이거 평생 갖고 갈 거야. 근데 해지할 게 아닌데 해지 환급금이 의미가 있을까? 의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해지 환급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해지를 했을 때, 그동안에 보험 유지를 한 거에 대한 보상, 현금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부분 해지라든가 전체 해지를 통해 갖고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는 게 해지 환급금이고,
그거보다 더 현실적인 이유는 나는 이거 평생 갖고 갈 거기 때문에 해지를 안 할 거야 하더라도 사망했을 때 해지 환급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망보험금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책임준비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책임준비금은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책임지고 준비하고 있는 돈이 책임준비금입니다. 고객님한테 드려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회사 돈이 아니라 부채로 지금 인식이 되는 건데 이 책임준비금이 7년이 지나면 해지 환급금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책임준비금은 해지 환급금과 같거나 큰 거란 말이에요. 7년이 지나면 같아지는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피보험자로 무해지 종신보험에 20년 납으로 가입을 했어요. 30년 되는 시점에서 제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30년 되는 시점에서 사망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거의 뭐 한 80% 나온다. 예를 들어서 낸 돈이 2천만 원인데 그때 해지하면 1,600만 원 정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1,600만 원은 뭐냐면은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을 때 남은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돈이거든요. 이거는 누구 돈이라고 그랬어요? 제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사망을 했어요.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남은 기간 보장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돈 1,600만 원은 어떻게 되느냐? 계약자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사망했을 때,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어디에 있어? 약관에 있어요. 계약의 소멸에서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 이 계약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보장 부분과 적립 부분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한테 지급한다. 무슨 얘기냐면 해지 환급금이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 해지 환급금은 다 누구한테 간다? 계약자한테 간다.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이게 의미가 없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소형사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저렴해요. 예? 근데 환급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형사와 중대형사의 보장 내용을 같게 똑같이 설계를 했을 때 소형사 보험료가 1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대형사 보험료는 13만 원이 나와요. 30%가 비싸다고 똑같은데 내용은 납입이 완료되고 특정 시점에서 소형사의 환급금이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을 20년 냈다. 100%가 나온다. 2,400만 원이 환급금일 거 아닙니까? 근데 중대형사로 갔을 때는 10만 원이 아니라 얼마를 냈어요? 13만 원을 냈죠? 그러면 만약에 환급률이 비슷하다. 그러면 해지 환급금은 뭐가 많아야 돼요? 중대형사께 훨씬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낸 돈이 많으니까. 근데 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냐? 보험료 10만 원에 2,400만 원의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는데 중대형사의 경우에는 13만 원을 냈는데도 1,000만 원밖에 못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예? 만약에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내가 선택을 했다. 후회는 없겠지만 나중 가갖고서 야 이런 거였으면 난 이거 선택했다. 알고 계셔야 후회 없이 가입을 한다. 평생 갖고 갈 거니까 더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지금 6가지 살펴봤는데 우선 좀 요약을 하면 같은 보장, 같은 사람이 같은 보장에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 회사별로 보험료 차이 생각보다 큽니다. 30% 이상 납니다.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낮아요. 소형사입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 안전성, 이게 지속 가능하냐, 평생 갈 수 있는 보험 회사냐, 이것도 고려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금 내려고, 보험료 내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고 사고 났을 때 보험금 받으려고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험금 청구했을 때 청구 절차라든지 지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지도 살펴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입 한도, 그 다음에 인수 기준, 해지 환급률, 이게 회사별로 상이하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설계사님들이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중점을 두는지. 나는 보험료만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런 가정만 있다라면 나는 가성비 중심으로 가겠다. 내지는 난 좀 더 비싸더라도 막 신문에서 이 회사가 어떻네, 저 회사가 어떻네 이런 소리 안 들리는 튼튼한 회사, 큰 회사로 가겠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어때요? 이거 보험회사 선택하는 거 이거 사소한 문제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임팩트 TV 임평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